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별 열차가 곧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북한 최고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요, 집권 후 처음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북러 회담이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희가 블라디보스톡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을 하는 대로 현장 화면을 시청자 여러분과 또 조한범 박사님, 오정혁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총론적인 측면에서 일단 이 북러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박사님께 먼저 드릴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제 북한은 이제 미국에 대한 협상력이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이고, 예. 다시 이제 미국이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복귀하기는 매우 북한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제 협상력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기존에 요구했던 협상 조건보다는 좀 낮추는 그런 것을 이제 바라는 것일 수가 있고요. 예. 그래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이제 미국과 이제 관계가 껄끄럽다고 볼 수 있는 러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 등 이런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복원을 통해서 미국에는 어느 정도 압박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네. 이번 북러 정상의 의미 먼저 정상회담의 의미 먼저 좀 짚어볼까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예. 좀 그림이 좀 약간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예.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거거든요. 예. 그 러시아는 사실은 중국과 함께 전통적인 우방이거든요. 예. 그러면 최초의 러시아 방문은 국빈 방문이고 예. 그럼 매우 화려하고 의전을 갖춘 성대한 규모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일종의 비즈니스 방문처럼 치러지거든요. 그 푸틴 대통령이 잠깐 중국 가는 길에 들려서 예. 잠깐 몇 시간 보고 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그림은 매우 뭐라고 그럴까 긴박하게 만들어진 그림이다.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림은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북한 측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 예. 그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한반도에 대한 개입이 사실은 머리가 아팠는데 수단이 없으니까 예. 사실은 뭐 조금 비속어를 쓰면 꽃놀이패죠. 한번 만나주고 가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점에 예. 최초로 러시아를 방문하고 북러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그림을 왜 저렇게 그리느냐. 네. 지금 오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노이에서 불의의 일격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거든요. 예. 그 대내적으로 처지가 굉장히 곤궁하죠. 예. 그러면 중국 카드를 다시 써야 되는데 예. 이미 4번이나 중국을 갔는데 다시 또 베이징을 방문하는 건 체면에 안 서고 예. 그렇다고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오자니 예. 미중 무역 전쟁에서 시 주석이 부담이 크죠. 예. 그럼 결국 러시아밖에 없는데 남아있는 카드는 그럼요. 김정은 입장에서 러시아였다. 근데 모스크바를 가자니 지금 이동 수단의 제약을 고려하면 기차 타고 열흘 갈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일정표를 맞춰보니까 예. 푸틴 대통령이 가는 길에 이벤트를 연출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쳇말로 표현하자면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급조된 만남으로 보여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의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일종의 쇼케이스가 훨씬 큰 성격이고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예. 한반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돌파가 필요하죠. 대미 압박도 되는 거고 예. 예. 대내적으로도 정상적인 외교 행보를 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예. 대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시작도 너무 본질로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일단 뭐 말씀하셨으니까 여쭙자면은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알맹이의 성격보다는 뭐 이제 껍데기가 더 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들려가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크렘린에서도 예. 지금 뭐 비핵화가 본격적인 의제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죠.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지금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 또 대북제재를 해제해 준다. 유엔 안보리 5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반대할 거거든요. 뭐 노동자들의 비자를 연장해 준다. 그것도 대북제재 위반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로 주고받을 카드가 애매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대내적인 목적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내적으로요. 네네. 북한이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물론 북한이 이제 언론이라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고 예. 통제되어 있는 사회이긴 하지만 이제 정보가 어느 정도 유통되면서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고 예. 특히 이제 요즘 북한이 선전 매체나 언론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자력갱생이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 김정은 위원장이 올 신년에 이야기했던 많은 경제에 관한 약속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주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단기간에 그러한 권위를 만회하는 수단으로서 강대국 정상들과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4월 15일 이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서도 이제 북한 매체가 굉장히 많이 선전한 것이 네. 외국에서 어떤 축가 사절단이 왔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단기적으로 북한 정부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은 네. 외교 관계를 통해서 북한의 이 정권의 권위를 다시 한번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어떤 목적보다는 이 대내적인 결속을 다지는 차원에서 예. 이번에 러시아 방문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건 뭐 사실 역사의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만약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됐다면 뭐 물론 이제 북한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만 잘 됐다면 이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렇게 안 갔겠죠.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안 갔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화려하고 의전을 갖춰서 물론 이제 푸틴 대통령의 포스트레이드가 좀 애매합니다만 예, 리설주 여사까지 동반을 해서 일종의 기차를 타고도 간다 그러면 장기간 예. 순방하는 형식의 아마 그런 여행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저 그림은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실제로 의제도 없고 예. 구체적으로 예, 그리고 러시아도 줄 게 없지만 북한도 러시아에 줄 게 없거든요. 별로.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가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러 예, 공동 전선을 펼 수 있다. 예. 왜냐하면 러시아도 지금 대북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북중러 삼각 동맹을 예. 복원을 한다. 예, 그러면서 버텨내겠다라는 메시지 줄 수 있는 거고. 예. 우 박사님 말씀대로 대내적으로는 지금 동요가 심해요. 왜냐하면 뭐 전쟁 중에는 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 일반적인 정상적인 체제 권력은 지갑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장마당 경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예, 대북 제재를 바랬던 많은 민심들이 지금 거의 뭐 좌절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뭔가 정상적으로 상황이 돌아간다, 예, 좋아진다라는 이미지를 연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내부에서 들은 전언입니다만은 예. 네. 굉장히 기대감이 크답니다. 아. 그러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거다. 예. 특히 나가 있는 노동자들은 지금 귀국을 압박받고 있는데 예, 비자가 연장될 것이다. 사실 그분들은 지금 러시아의 위상을 잘 모르거든요. 예. 거기에 사회주의 혈맹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지금 여기에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서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거다. 예, 그러면 대북 제재나 이런 데 숨통이 트일 거다. 예. 근데 사실 결과는 가져올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과연 이번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또 어디까지 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까요? 러시아도 아마 원칙적인 이야기 외에는 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지금 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유엔 제재를 뭐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중국과 비교해서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지금의 제재 구조 하에서 러시아가 중국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도 않고 예. 또 이제 국제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야기한 것은 어떤 실질적인 어떤 선물이 오고 간다기보다는 이런 예. 정치적인 의미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의 이런 관계 증진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앞으로도 이제 좀 버텨나갈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좀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것이고 예.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의 한반도 문제에서 좀 러시아의 영향력이 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러시아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그러한 정치적 의미를 이제 러시아로서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다만 어떤 실질적인 교환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 지금 화면에 도착한 게 아닌가요? 이게 오른쪽이 이제 핫산역 핫산이 도착 장면이고요. 예, 예, 예. 왼쪽이 블라디보스토크요. 이제 왼쪽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전에, 도착하기 전에 예. 핫산역에 방문했을 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핫산역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번 방로가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첫 번째 행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강조해주신 측면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들리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예.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개선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 그림이 사실은 최근에 최선희 부상과 외무성 당국자의 그 대미 비난, 예. 볼턴과 폼페이오 장관, 그다음에 최근 군부 행보, 그러니까 비행기지를 현지 지도하고 예.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를 지도하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일격을 받았지만 예. 시정연설을 통해서 연말까지 협상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으니까 예. 미국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강도가 넘어가면 트럼프라는 대상이 강적이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판을 깨버리거든요. 예. 하노이, 싱가포르처럼 안 한다 그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고강도의 도발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 저강도의 대미 압박, 예. 그다음에 대남 압박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에 행보도 그런 차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견제한 상태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내적인 행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처음이라고 그러면 완전히 그렇게 핫선에서 얘기해서 저렇게 말 안 했겠죠. 예. 예. 완전히 회복되었다. 예. 이제 새로운 북러관계 시대가 출발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세리머니를 연출했을 텐데 예. 매우 소박한 거죠. 자주 올 것이다.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시작이고 예. 향후 더 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매우 곤혹스러운 사실 저 이면에는 사실 매우 곤혹스러운 김정은 위원장 행보가 들어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 수행단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눈길을 끄는 게 김영철 부위원장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최고인민회의 때까지도 이제 사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김영철 등 이제 대미 라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이제 최고인민회의 전후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사진 자료를 보면은 예. 김영철 부위원장의 어떤 위상이라는 것이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빠져 있는 것이 이제 정말 실제로 빠진 것인지 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빠졌다면 그것이 뭐 어떤 단순한 대내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런 위상과 관련한 예. 부분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아직까지 이제 예전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해외 방문 등에 있어서 북한에서 발표한 명단과 실제로 간 명단이 차이가 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한번 실제로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만일에 일단 예. 이번에 수행단이 단촐합니다. 네. 그러니까 광범위하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의제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두 번째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위원이 만일에 이번에 영향을 받았다면 얼마 전에 예. 국무위원회 그 기념사진 찍지 않았습니까? 예. 가족 사진처럼. 예. 거기에 나오지 말았어야죠. 김영철 위원장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 뒤에 서 있는데 예. 그 자세, 그 이제 우리는 주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예.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의자를 잡고 있어요. 그럼 북한에서는 그건 예. 매우 파격적이고 신뢰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금 비핵화의 컨트롤 타워예요. 예. 총책임자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여기 와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비핵화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김영철 위원장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북한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예. 최선희 부상에 지금 갔지만 최선희 부상은 비핵화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최선희 부상은 국장 시절부터 예. 리용호 외상을 바이패스해서 우회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직보하는 관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총애하는 상대지 예. 이 비핵화의 컨트롤 타워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정치력이나 예.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빠진 거예요. 그러고 따지면 최룡해 상임위원장도 빠져 있는 거고 예. 김대중 총리도 빠져 있는 거고 빠진 인물 많거든요. 류세용 대통령 비서도 빠져 있는 거고 예. 이렇게 보면 예. 아직 김영철 부위원장이 빠진 걸 하노이의 문책으로 보기에는 침소봉개다 첫 번째.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내부 예. 전환입니다만은 예.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은 2009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설 때 후계체가 들어설 때
정찰 총국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부침도 거의 없이 현재까지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수뇌부가 김영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노이의 어떤 내상에도 불구하고 예. 적어도 당분간에 예. 위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일각에서는 오늘 그러니까 명단을 보면은 뭐 조선중앙통신발입니다만 김평애 오수용 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리영길 군총참모장 이렇게 등이라고 수행했다고 일단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각 언론에서 이제 보도하기로는 이제 통일전선부에서 손을 떼고 외무상 라인을 더 부각시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있어서 뭐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앞서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북한에서요. 예예 그 내각 부서는 상입니다. 그리고 부는 당의 부거든요. 예. 그럼 내각 부서의 상은 장관입니다. 근데 당에 있는 부서의 과장이 예. 장관한테 반말할 정도로 내각은 힘이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당이 지배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예. 통전부를 배제하고 외무성이 그 일을 대체한다? 예. 그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최선희 부상이 고속으로 승진하고 예. 국문회 위원으로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추론도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예. 사실은 아직까지는 통전부 라인이 사실은 장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예. 외무성은 사실은 얼굴 마담 정도 예. 그다음에 실무를 담당하는 인물들로 볼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철이 오지 않는다는 그 단편적인 부분 하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는데 이제 두 분 다 결국에 이제 침소 봉대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저희가 블라디보스톡 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 또 등장할 수도 있는 법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 시각 블라디보스토크 역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아직 뭐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열차 한 대가 정차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뭐 보이는 대로 저희가 일단 전달해드리기 뭐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예. 같으면 저희가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예, 도착을 예, 했다고. 그렇군요. 예, 지금 속보가 들어와 나왔고요. 있네요. 전용 열차인 것 같네요. 예. 지금 레드카펫도 화면에 잠시 보였습니다만은 네. 이제 열차가 정차하고 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방금 전에는 이제 박럭길의 수행단 몇 면을 거론을 했고, 예. 뭐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실제 통신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 그대로의 몇 면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다른 인물들이 깜짝 등장할 것인지는 뭐 일단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이제 뭐 여기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뭐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러시아 측 인사는 그럼 누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푸틴 대통령이 뭐 직접 나갈 가능성은 뭐 전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방문했던 이제 중국과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같이 이제 사회주의를 예.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라는 것이 이제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보다 훨씬 더 공고화된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이제 뭐 과거 이제 소련 시절에는 사회주의의 본산으로서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했지만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사회주의에서 이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말하면 좀 정상적인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뭐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다른 국가를 방문할 때도 아주 좋은 경우 이제 그 나라의 외교를 담당하는 뭐 장관 등이 맡거나 아니면 예. 그에 준하는 인사들이 맡곤 하는데 네. 아마 이번에 러시아 방문에서도 아마 그 정도 인사 아니면 러시아가 김정은 위원장을 조금 더 대우한다고 한다면 중앙 정치에 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인물 등이 예. 나올 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그 이제 극동관구에는요. 예.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극동개발부 장관이 있고 예. 극동관구 대통령 경권 대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게 이제 있군요. 그런데 높은 건 극동관구 정권 대리인 거고 예. 그 밑에가 이제 장관급인 극동개발부 장관이거든요. 예.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환공항을 갔을 때 예. 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평양 순환공항에 나온 적이 있죠. 그게 예. 깜짝 영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최고 지도자가 직접 가는 경우는 없고요. 그러니까 수뇌부 중에 우리로 치면 이제 외무부 장관이나 예. 뭐 아주 심하면 뭐 이제 예우하면 이제 총리나 예. 이 정도가 나가서 이제 공항에서 영접을 하고 실제로 이제 최고 지도자 간에는 이제 회담 장소나 예. 영빈관에서 영접을 하는 게 이제 일상적인 어떤 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쪽도 아마 극동광구 정권 대리나 대통령 대리나 네. 아니면 극동개발부 장관 정도가 이제 영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예. 문이 열렸습니다. 나왔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러시아 예. 측 인사와 악수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러시아 측 취재진과 북한 측 취재진은 살짝 가려서 안 보입니다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장음이 저희가 들을 수 있나요? 예. 아, 그렇군요. 저희가 뭐 지금 상황은 안 됩니다만 예. 예, 조금 클로즈업해서 보면 표정은 뭐 밝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예. 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예, 환하게 웃는 모습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제 전용 열차에서 내리고 바로 이제 극동 연방대학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잠시 뒤에 이제 역 바깥에 나오는 모습, 이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또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이제 블라디보스톡 역의 의장대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을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인사들의 면면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의장대 화면이 잡힐 때 네. 또한 같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보이게 된다면 저희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쪽은 나오는 장면이죠. 네, 예. 바깥쪽으로 나오는 장면이고. 예, 경호 인력들의 모습부터 지금 예. 보이고 있고요. 잠시 뒤에 이제 수행단과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굉장히 급박하게 마련된 북러 정상회담이라는 평가를 앞서서 이제 두 분께서 해주셨는데요. 극동 연방대학교로 향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내일 북러 정상회담이 마련되고요. 숙소도 역시 이 극동 연방대학교에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이 극동 연방대학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제 수도는 이제 모스크바는 유럽에 가까운 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사실 그 유럽 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예. 특히 이 극동 지방에 관해서는 지금도 모스크바가 있는 이 유럽 쪽과 비교해서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좀 차이를 보이는 곳이고 예. 러시아가 상당히 유럽 중심의 이런 외교와 정치를 해왔었기 때문에 극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낙후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2012년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에이펙 회의를 유치하게 되면서 이제 극동 지역에 어떤 경제 개발에 치중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에이펙 회의를 열 때 이 극동 연방대학을 아주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 정상들이 그때도 여기서 회의를 하고 예. 또 여기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블라디보스톡에서 가장 좀 의전을 잘할 수 있는 장소로 실질적으로 고른 것이 이 극동 연방대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극동 연방대학은요, 그 일반 대학이 아닙니다. 그 루스키 오스트로프라고 하는 섬에 있기 때문에 그 다리만 차단하면 사실은 그 경우에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고요. 지금 우 박사님 말씀한 대로 그 안에 국제 컨벤션 센터도 있고 네, 영빈관 잠시만요. 해당하는 숙소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먼저 화면 설명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용 열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이 잠시 뒤에 환영식에 참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환영식이 있을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나오는 북한 측 경호원들과 취재 인력이군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기로는 김평의 오수용 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상 제1부상, 리영길 군 참모총장이라고 동행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만, 예, 저희가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사실 잘 보이지가 맨 않아가지고요. 앞에 김창선 실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김철구 호위사령관, 부사령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대부분 이선이 잠깐 경호 보였네요. 예. 인력으로 최선희 최선희가 잠깐 보이고요. 리용호 외무상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경호 인력들에 둘러싸인 북한 수행단의 면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다리고 있는 의장대의 환영식을 네. 현재 환영식 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음악이 들리죠? 예, 의장대 환영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역입니다. 이곳이 이 블라디보스토크 역에서
환영식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환영식이 마치고 나면은 잠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0분 거리라고 하는데요. 극동연방대학으로 곧바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 극동연방대까지는 한 20분 정도 예. 거리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사전에 뭐 도로 통제를 했다는 소식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식적인 일정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뭐 알맹이, 뭐 껍데기 저희가 앞서서 너무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내일 회담 일정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담 일정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본다면 어떤 순서들이 좀 준비가 돼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이제 오늘 주목할 게 만찬입니다. 예. 만찬에 과연 푸틴 대통령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은데요. 예, 예. 근데 이제 저런 약식, 지금 이제 의장대 살도 약식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저걸 좀 보완해 주려면 푸틴 대통령이 만찬에 참석하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내일은 오전에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면담, 예. 그다음에 소규모 확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다음에 오찬,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 이 정도로 간다 그러면 이제 풀 코스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예. 어디까지는 진행이 될지 모르고 다만 오늘 이제 당장 만찬이 이제 근데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예. 지금 블라디보스토크가 시간이 갔거든요 저희가. 예. 예. 이렇게 보면 이동을 했다고 그러면 푸틴 대통령 얘기가 좀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보면은 만찬은 지금 말씀드린 정권 대리가 주관하거나 예.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실제 참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일정도 약간의 변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저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뭐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 좀 가능성이 예, 왜냐하면 또 하나 그림은 예, 푸틴 대통령이 오늘 오게 되면 아마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숙소가 같이 지금 극동연방대학 숙소를 쓰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예. 아마 푸틴 대통령은 당일치기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일 당일치기요? 오전에 와서 예. 일정 소화하고 오후에 베이징으로 바로 향발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푸틴 대통령은 또 모레 베이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푸틴 대통령 26일에 이제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이제 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시간상으로 26일 뭐 오전에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25일 저녁 늦게는 푸틴 대통령은 아마 블라디보스톡에서 떠나서 북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은 아직 뭐 공개되진 않았지만 예. 예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은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뭐 여러 군데 이제 경제 시찰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을 이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이제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네. 중국을 방문한 목적이 어떤 뭐 경제 시찰이 목적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었지만 예. 중국에서 사실 특별히 경제 시찰을 했다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이게 뭐 모스크바나 이런 유럽 쪽 지역이 아니라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한다면 네. 특별히 이 경제 시찰을 이렇게 선전할 정도의 장소도 사실 마땅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경제 시찰을 과연 할지 하는 부분도 좀 관심을 가고 있습니다. 예. 글쎄까 지금 앞서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쪽 일정상도 그렇고 지역이나 환경을 고려해봤을 때 경제 시찰을 한다면 실제 할 곳이 있습니까? 별로 저쪽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어디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대인 김정일 위원장 시기에도 예. 한 데가 뭐 빵 공장이라든지 그랬군요. 아니면은 이제 지금 민감한 부분이 극동함대입니다. 극동함대를 간다 그러면 이게 미국한테는 상당히 거슬리는 행위거든요. 이게 그런 행보 정도. 그 다음에 저기에 굉장히 큰 아쿠아리움이 있어요. 수족관이. 그 정도. 근데 이제 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이 떠나도 현지 시찰을 해야 되냐면 예. 지금 북러 간에 긴급한 현안이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회담만 하고 바로 돌아와 버리면은 우습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행보를 보여야 되는 거죠. 일종의 국빈방위 형식에. 예. 예. 근데 블라디보스톡은 넓지도 않고 갈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다고 그러면 아마 선대가 갔던 곳을 따라하거나 예. 아쿠아리움 정도 예. 아니면 아마 저쪽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유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보통 국가를 좋아하거든요. 예. 우리처럼 교민 간담회 같은 정도. 예. 그다음에 민감하지만 예. 합동함대를 방문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이제 신경 쓸 부분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의도나 러시아 북러 간에. 아, 네. 뭐 이제 그 함대 방문까지 만약에 나아간다면 그거는 좀 메시지가 크죠. 메시가 큰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어떤 형식적인 면만 갖추는 그런 행보 정도 될 것 같아요. 만일 이제 그 극동함대까지 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편한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동선 하나하나가 또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또 행보를 보일까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와 북한 모두 이제 관계가 뭐 순조롭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아시아,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두 국가가 미국과 적대시되는 방향으로 관계가 증진되는 것에 있어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상황이 러시아가 어떤 북한을 크게 부추기거나 아니면 현재의 제재 상황에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이런 정치적인 의미를 발신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예. 뭐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정세가 민감해진 상황에서 마주하는 두 정상이 일단 내일 만나서 얘기는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오늘 이제 푸틴 대통령의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뭐 잡힌 게 없어서 내일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면 회담은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저희가 뭐 의제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어서요. 뭐 의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양쪽의 이익에 맞게끔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럴 만한 알맹이도 없다라는 것이 저희가 처음에 이제 물론 이제 예, 예. 또 너무 이제 우리가 폄하하면 안 되니까요. 예, 예. 우리가 예. 육자회담 카드가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을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지금 뛰고 있고 예. 지금 그때마다 4번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갔거든요. 네, 네. 그럼 북미 양자회담이지만 사실은 사자 트랙이거든요. 예. 남북 미중. 예. 근데 러시아는 낄 자리가 없죠. 예. 그 러시아가 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트랙을 육자회담으로 넓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육자회담 카드를 푸틴 대통령이 끌고 나올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육자회담 카드는 뭐가 불편하냐면 양자도 안 되는데 육자로 가버리면 시간이 훨씬 길어지거든요. 굉장히 뭐 많은 논의와 많은 그렇죠. 피가 필요한. 근데 지금 급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 두 번째는 지금 원래 전통적으로 미국 외교에서 공화당은 양자 협상을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그냥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다음에 민주당은 다자를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양자의 틀을 만들어 놓은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육자를 받아들일까 하는 것도 그 가능성이 해봤고, 그러니까 압박 카드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실제로 효용성은 좀 작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철도도로 얘기하지만 김정은 예. 위원장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게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관계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철도 도로하고 관광입니다. 철도 도로는 기존 인프라고 관광은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럼 러시아 역시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철도 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이미 나지나스는 러시아 투자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대인 김정일 위원장이 이미 가스 파이프라인하고 철도 연결은 합의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합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 드린 예. 말씀은 네. 지금 이 비핵화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지. 예. 네. 실제로 눈여겨볼 만한 합의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예. 예. 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전용 차량이 블라디보스토크 역을 떠나서 이제 극동 연방 대학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육자 회담 재개를 제안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이 육자 회담에 해당되는 다른 국가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도 궁금한데요. 지금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히 육자 회담의 이제 구성과 이제 진행은 양자 회담을 원했던 그 목적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국가들에 앞서서 북한이 원하느냐 하는 부분이 일단 가장 큰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북한은 현재 그 소위 말하는 그 탑다운 방식, 그 정상들 간의 어떤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 내지는 이제 해제하고 싶은 그러한 의도가 많이 있는데 이게 육자 회담의 틀로 가게 된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이 과정이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길고 긴 협상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일단 과연 북한이 바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과거 좀 유명무실하게 되긴 했지만 북한이 처음으로 이제 핵신고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과정들도 이제 육자회담과 거기에서 파생된 이제 미국과의 회담. 그렇기 때문에 육자회담이라는 틀이 꼭 북한에게 유리하다라는 보장이 사실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예.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보여준 이런 협상 방식을 본다면 그리고 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김정은 위원장이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예. 북한 입장에서도 이런 육자회담과 같은 다자의 틀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어떤 정치적 결단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쪽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러시아 이제 기본 입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비핵화 선행 조치 일부로 인정을 좀 하고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육자회담 얘기를 했고 아까도 이제 조한범 박사님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약간의 꽃놀이패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예. 것처럼 예. 북한으로서도 보기에는 푸틴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는 게 응당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저 카드는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예, 예. 왜냐하면 다시 중국을 갈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측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실은 급제된 네네. 상황을 연출하는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성과는 이제 대내적으로는 얼마 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인가 하는 우리가 똑같습니다. 평화 예, 번영을 예. 최근에 그 그림에 보면 지금까지 했던 심지어는 쿠바 평해 의장까지 왔던 것까지 넣어가지고 5개 판문점에서부터 싱가포르에 가서 정상회담 한 것까지 예. 넣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지금 기대감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잘 네. 풀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예. 미국에게는 이제 암묵적적으로 상황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러시아를 예. 끌어들임으로써 예.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급조는 했다고 보여지지만 예. 크게 잃는 장사가 아니에요. 아. 예, 그러니까 양측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예.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예. 이제 저런 이제 이벤트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림을 보니까 거의 노동신문이 발표한 그 인사들이네요. 예, 예, 그대로. 예, 거의 뭐 똑같은 인물들이 지금 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돌아보면 푸틴 대통령도 집권 초기부터 이제 북러 정상회담 좀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문에 이제 이번 만남에서 글쎄요 뭐 어떤 수준에까지 이야기가 좀 오갈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에 비해서 이 아시아, 특히 동북아에서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이 현재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제 러시아로서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이제 나토 등 이제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특히 뭐 우크라이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집중하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는 어떻게 말하면 좀 중국에게 맡겨두고 예. 중국이 가는 방향으로 이제 러시아는 지원을 하고 이제 러시아가 유럽 쪽에서 하는 정책은 좀 중국이 지원을 하는 이런 이제 분업의 형태를 이제 좀 유지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러시아로서는 계속해서 이 아시아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개입을 필요로 했던 것이고 특히 이제 2018년 초반에 북미 간의 관계가 이런 밖에서 보기에는 아주 급작스럽게 이제 호전되는 모습을 예, 보였기 예. 때문에 예. 러시아로서는 이게 본인들이 소외된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극대화되는 상황은 좀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로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표명했고 예. 그래서 사실 작년 가을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제 정상회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제 올 초에 이제 다시 이야기가 되면서 예. 러시아로서는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뭐 행사하기는 아직 미진한 감이 있지만 예. 이러한 정치적인 위상을 어느 정도 아시아에서 보여주기 위한 예.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북러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랄까요? 우리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어떤 것인지 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정상회담이 다시 복원되는 것을 이제 바라고 있을 텐데요. 예. 아마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과정이 이제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하고 그 과정을 위해서는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빠른 회담이 복원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가 바라는 가까운 미래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예. 그러한 이야기를 북한과 러시아 정상들이 나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연말까지 협상하겠다. 예. 대화는 하겠다. 예. 우리 입장에 변화는 없다. 그리고 자력갱생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럼 이게 버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림이 김정은 위원장의 기존의 입장을 가지고 버티기 전략으로 가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저 그림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돌파구, 그러니까 새로운 협상 전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게 우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요 어느 쪽으로 예. 그림이 그려지냐에 따라서 사실은 비핵화 협상의 줄기가 예. 흐름이 결정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